네, 드디어 팀스데이 2025 한 달 늦은 연말 결산 이제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거 표지를 좀 내용을 바꿔야 돼. 프롤로그 엔딩. 올해에는 뭘 할까요? 내년을 기약하며 아니네요. 2026년을 기약하며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신임 사장님의 그 드라이브 그 비전 선포에 의해서 AI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보는 해가 되어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우장금의 행복 레시피처럼 이렇게 사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AI 앵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좀 복잡 미묘한 문제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못한데, 어찌됐건 이게 저희 청주총국 같은 경우는 방송 진행자나 기술 감독 부재 시에 비상 대응용으로 방송 시스템은 메인 시스템이 있고 서브 시스템이 있어요.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면 서브 시스템이 가동이 됨으로 해서 방송사고를 예방하는 약간 이런 컨셉인데, 그럼 서브 시스템도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진짜 긴급한 상황일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뉴스 원고를 AI가 읽어주는 약간 이런 컨셉의 이머전시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 삼아 구축해보자. 요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약간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장금의 행복 레시피도 그렇고 융합기술 기반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도 그렇고, 이거 사실 그 기획안 작성도 AI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AI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 조직조차도 약간 독립적인 크리에이터 컨셉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송기령 박사님 얘기처럼 이제 점점 개인화된 역량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시청자를 만나다 사업도 물론 저희 이제 기술국에서 뭐 부장님이나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한 7할 이상 7할 8할 사이 언저리는 저 혼자 다 했거든요. 포스터도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고 기획안도 AI 통해서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어, 너무 두려워 마시고 도전해 보십사.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간 저나 이제 팀스의 어떤 기치처럼 조금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한 15% 20%는 나의 업무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 여력을 이렇게 AI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혼자서도 여럿이 하는 것처럼 내가 안 해본 영역도 마치 전문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또 같이 해볼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미디어 기술 연구부랑도 같이 했던 것처럼 뭐 지역 총국 내 어떤 뜻맞는 분들끼리도 뭔가 좀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방송 기술 직종에 속해 있긴 하지만 뭐 직종을 넘어서서 그러면 또 생각 못한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PD 분들이든 뭐 아나운서 분이든 뭐 이렇게 좀 섞여서 좀 신나고 재밌게 좀 놀이하듯이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요즘 공부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저 코딩 한 줄도 안 쓰고 코드 신텍스도 없이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뭐 야성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일기를 쓰면 나는 팀스데이 2025 영상 만들기, 혼자서 버겁지만 그래도 AI가 도와주니 할만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도 이렇게 뭐 이미지도 첨부하고 요거를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마치 AI가 여기다가 이제 댓글, 여기 보면 AI 답장 도착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 순간에 가면 이렇게 AI가 이제 제 일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안치훈 감독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상의는 안 해봤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딩가딩가 스튜디오, 이거 사이트가 안 열리냐? 딩가딩가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이렇게 그 스파티파이 API랑 구글 API, 유튜브 API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 댄스 커버, 잠깐만 요 음악을 꺼야겠다. 음악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지? 요 영상을 이제 춤 안무를 분석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인기를 끄는지, 뭐 개선 포인트가 뭔지, 스타일 추천, 요거를 인공 그 바이브 코딩으로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요런 것도 이제 해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딩가딩가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 새 컨텐츠가 올라오면 최신 뭐 5개, 6개를 땡겨다가 분석해가지고 뭐 이메일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하는 약간 뭐 그런 걸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바이브 코딩 서비스인데, 레플릿이라는 서비스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XR과 공간 컴퓨팅 관련 최신 뉴스를 리스팅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뭐 이렇게 개발 아티클에는 원본 기사 URL 링크를 태그해서 달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더니 얘가 메일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어디 갔냐? 레플릿 여기. 이게 어제 제가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XR 스페셜, 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이거 보내준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진짜 기사는 아닙니다. 요거 이게 생성 AI로 만든 기사여서 실제 페이지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벌지라는 테크, 미국의 테크 뭐라고 그러죠? 미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요 바이브 코딩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실제로 구동되는 약간 일종의 베타까지는 아니고 알파 버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으로. 예, 그런 것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호기심을 머금은 액션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좀 연결되고 또 재밌게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AI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필름 카메라랑 이렇게 양궁 화살 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AI는 일종의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얘한테 일을 시킬 때마다 사실 돈이 들긴 하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과금 방식이 쓰는 대로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으로 돈을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용량이 허락하는 한도로는 어찌 보면 거의 무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게 뭐 구글 포토까지 백업을 하거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 백업 같은 기능을 하면은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데 사실 필름 카메라는 필름의 용량까지만 찍을 수 있죠. 이게 그 AI 서비스의 크레딧의 한계로 요거를 컨셉을 정의를 한다면 한정된 횟수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AI한테 얻어낼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진 찍기랑 비슷하고 또 이게 화살 쏘는 거랑 비슷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AI한테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프롬프트로 AI한테 던져줘도 우리의 생각에 꼭 들어맞는 X10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피드백 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살을 계속 쏘는 거죠. 쏘는데 이렇게 지금 관역에 이렇게 맞은 것처럼. 근데 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뭐 바람이 이렇게 막 서풍이 불 때도 있고 동풍이 불 때도 있고 맞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막 이게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활용하는 우리의 어떤 액션들도 이게 계속 새로운 반복일 텐데 최대한 우리의 의도에 맞는 그리고 최대한 그럴듯한 사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휴먼과 AI의 상호작용은 또 다른 형태의 반복이고 이거는 결국 확률이다. 확률. 원래 AI가 에러율을 줄인 최대한 오차가 없는 피드백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방대한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진 그 GPU를 서로 이제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결국 이제 확률 통계적인 반복이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필름 카메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스킬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구조화 능력과 체계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조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우픈 내지는 약간 슬픈 표현이긴 한데 AI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AI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나타나게 됐고, 지금은 라지 랭귀지 모델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거의 자연어로 AI랑 소통하는 이제 단계에 다다랐고, 이제 조만간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 나의 지인과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키보드로 치지 않고 말하고 듣는
실제로 이제 오디오 컨버세이션, 스마트폰 화면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어로 소통은 하지만 실제로 얘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좀 잘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로, 우리 그 하드디스크에 폴더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걸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고 과업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이제 제가 우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편하면 편한 거 쓰려면 걔를 닮아가야죠. 인공지능을 사람의 뇌를 모사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파라미터 구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얘를 일을 시키려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처럼 돼야 하는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사고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뿐더러 어울리지 않는 이제 창의적인 연결, 뭐 어울릴 것만 같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 자꾸 이제 붙일 게 아니라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엉뚱한 것도 서로 연결함으로 해서 그게 예상 못한 어떤 신기함이 여기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미디어 세상 속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생산성이 급속히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 창작물을 다 소화할 수도 없어. 이제 다 남아요. 잉여 창작물 파편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생산된 것들도 이렇게 밈이나 챌린지 문화처럼 이렇게 해서 의미를 이제 변주하면서 서로 연결하고 지지고 볶고 비빔밥처럼 믹스 앤 매치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기술이 더 쉬워지면서 누구나 이제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첨단 기술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이제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주권이 점점 이제 하방, 이제 롱테일 쪽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희 같은 브로드캐스팅 미디어의 어떤 그 숏헤드에 익숙했던 우리들한테는 적응하기 참 힘든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세상이 롱테일로 변하면 뭐 저희들도 롱테일로 변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열린 태도를 갖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대의 이야기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소크라테스였나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뭘 모르는지 알라? 뭐 이런 의미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도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진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미디어 아트 컨퍼런스에서 메모한 이제 손바닥인데, 이 취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이제 요 앞에서 작가분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던 건데, 결국 디지털 주도의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취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과지향형 창작자였어요. 방송쟁이들은 그럴듯한 드라마, 그럴듯한 정확한 사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던지면 되잖아요. 하나의 결과물로서. 근데 이제 세상은 그 결과가 점점 상대화되어 가고 있고, 어제의 결과가 오늘은, 어제의 사실이 오늘은 거짓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도 과거에서 나오고 이제 디지털 기술도 시간에 종속돼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보도 이제 기술 같은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기술은 이제 죽었다. 새 기술이 나오면 이전에 있던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그 기술은 이제 영영 다시 못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다 하나로 이제 합쳐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기술과 공간 컴퓨팅 기술은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간 컴퓨팅 이제 XR 쪽에 UX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이제 치우친 어떤 소망이 담겨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의 화면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화면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냥 말로써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 여행 간다고 하면은 나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여행 갈 건데 뭐 스케줄 뭐 이렇게 뭐 우리 프롬프트 하면은 이미 그건 여행 스케줄 짜주는 거는 다 하잖아요. 뭐 어찌됐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뭐 에이전트의 시대가 된다고 많은 이제 테크 구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배워보니까 개발자들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이제 저희 방송쟁이들도 개발자들처럼 언젠가 좀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그때가 온다고 두려워서 뭐 하지 말고 지금은 뭐 우리가 할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음악이 이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디자인 전공하신 분인데 음악을 작곡해 보신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수노 등등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AI로 작곡을 해서 스트리밍 채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향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하나의 사례로 요분이 이거를 해가지고 채널이 꽤 커지셨거든요. 제가 팬심을 가고 밴디 가넷이라는 분인데 요 채널을 한번 가볼까요? 오베르 라운지. 이 채널이 얼마나 됐을까요? 2025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시작된 채널인데 이렇게 돼서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고 이분은 일종의 부캐가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요 이미지들도 다 미드저니로 뽑으시고 물론 이제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약간 수정은 하시지만 AI로 이렇게 해서 약간 손오공의 머리카락 뭐 그것처럼 이제 부캐를 만드셔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취향이다. 평소에 이제 음악 듣기를 좋아하셨겠죠? 음악 듣기를 좋아하시던 분이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이 같은 도전, 이 같은 액션의 자취들을 가지고 어떤 뭐 팀스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팀스데이 2025 올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